안녕하세요. 요즘 금 ETF, 정말 뜨겁습니다. 네, 맞아요. 보통 주식이나 채권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데 금 같은 원자재 ETF가 이렇게 주목받는 건 좀 이례적이죠. 그래서 오늘은 특히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에이스, KRX 금 현물 ETF, 그리고 또 요즘 새로 주목받는 타이거, KRX 금 현물 ETF, 이 둘을 중심으로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. 네, 선물 ETF랑 또 뭐가 다르고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하는지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.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은 뭐 유튜브 채널 ETF 읽어주는 남자, 나 존 버나드 TV, 이트렌드, 한국경제TV 같은 곳들에서 나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금 ETF 투자하실 때 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, 그걸 얻어가시는 게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? 현물 ETF와 선물 ETF,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? 네, 가장 중요한 차이죠. 그 에이스나 타이거 KRX 금현물 ETF는요.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실물 금에 투자하는 거예요. 실물금이요? 네, 진짜 금. 순도 99.99%짜리요. 그리고 이건 한국예탁결제원에 실제로 보관이 됩니다. 아하. 근데 이제 반대로 코덱스나 타이거 골드 선물 ETF는 실물금이 아니에요. 그럼 뭐죠? 그건 금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.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금을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거죠. 아, 실물이냐 계약이냐 이게 핵심이군요. 그럼 선물 ETF는 실물금이 없어서 뭐 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? 아까 말씀드린 채널들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. 네, 있습니다.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롤로버 비용이라는 거예요. 롤로버 비용이요? 네, 선물 계약은 만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만기가 다가오면 다음 달 계약으로 이렇게 갈아타야 하는데 이걸 롤로버라고 해요. 이때 비용이 발생하는군요. 맞습니다. 이게 계속 누적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제 금값이 오른 것만큼 수익률이 못 따라갈 수가 있어요. 뭐랄까 좀 숨겨진 비용 같은 거죠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퇴직연금 계좌 있죠. IRP나 DC형. 여기서는 이 선물 ETF에 투자를 못합니다. 아, 연금 계좌에선 안 되는군요. 그럼 연금으로 금 투자를 생각한다면 선물 ETF는 아예 선택지가 아니겠네요? 네, 그렇죠. 그 점이 중요합니다. 그럼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ACKRX 금 현물 ETF? 이건 어떤가요? 실물금이고 롤로버 비용 없고 연금 계좌도 된다는 장점들이 있었잖아요. 네, 그게 큰 장점이었죠. 근데 이것도 주의할 점은 있어요. 첫 번째가 환노출 상품이라는 점. 환노출이요? 네, 원달러 환율 변동에 그대로 수익률이 영향을 받아요. 뭐 최근처럼 원화가 약세면 금값 상승에 환차익까지 더해져서 좋았겠지만 반대로 원화가 강세가 되면? 그렇죠. 금값은 올라도 환손실 때문에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국제금 시세가 아니라 국내 KRX 금 가격을 따라간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. 그 김치 프리미엄 얘기가 나오던데요. 아, 정확히 보셨네요. 국내 금시장의 수급,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국제 시세랑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. 수요가 몰리면 더 비싸지는 건가요? 네, 갑자기 수요가 확 몰리면 국제 금값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예전에 심할 때는 뭐 20%까지도 갔다가 확 빠진 적도 있었어요. 20%요? 와. 네,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은 보통 오래가지 않으니까 너무 높을 때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. 따라 들어가는 건 신중해야죠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A씨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잖아요. 타이거 KRX 금연물 ETF. 이것도 KRX 금연물에 투자하는 건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바로 운용 보수예요. 운용 보수요? 얼마나 다른데요? 타이거는 연 0.15%입니다. 아주 낮죠? 0.15%요? 와. A씨는 0.5%였는데. 네, 그리고 해외 대표 ETF인 GLD가 0.4%, IAU가 0.25% 정도인 걸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으로 낮은 수준이죠. 이야, 이건 정말 크네요. 특히 금처럼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자산은 이 보수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무시 못할 텐데요. 그렇죠. 장기 투자자나 아니면 뭐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이 보수 차이가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요. 타이거 쪽이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뭐 재간접형 ETF처럼 이중 보수 문제도 없고요. 맞습니다. 직접 투자 방식이라 그 부분도 깔끔하죠. 그럼 반대로 선물 ETF, 코덱스나 타이거 골드 선물,
특히 환해지 H 붙은 상품들은 이제 매력이 없는 걸까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선물 ETF만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. 일단 국제 금 선물 시세를 직접 따라가니까 아까 말한 그 김치 프리미엄 같은 국내 시장 요인에서는 좀 자유롭죠. 국내 수급 영향이 적군요. 네, 그리고 환해지 상품을 고르면 원달러 환율 변동 위험도 피할 수 있고요. 그럼 어떨 때 선물 ETF를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? 단기적으로 국제 금 시세 상승에만 집중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환율 변동이 너무 불안하다 싶을 때는 여전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연금 결제 안 되고 장기 투자 시 롤로버 비용 부담은 여전하고요. 네, 그 두 가지 단점은 감안해야죠. 이렇게 다양한 금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진 배경에는 역시 금 자체의 매력이 다시 부각된 이유가 크겠죠. 요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산다는 얘기도 들리고요. 맞습니다. 지금 미중 갈등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불안정성도 크고 또 달러 패권에 대한 의문이나 미국의 부채 문제 같은 것들이 불거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죠.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이 달러 대신 금을 사 모은다는 뉴스가 많더라고요. 네, 그게 중요한 변화입니다.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줄이고 금 보유량을 크게 늘리고 있어요. 심지어 금이 유로화를 제치고 전 세계 중앙은행 준비자산 2위로 올라섰다는 분석까지 나왔으니까요.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역할도 여전하고요. 물론입니다. 그건 금의 아주 전통적인 매력이죠. ETF 말고 다른 금 투자 방법들도 간단히만 짚어주시죠. 네, KRX 금시장에서 직접 금을 살 수도 있어요. 1g 단위로 거래 가능하고 매매 차액에 양도세가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. 오, 비과세군요. 네, 다만 실물로 인출하려면 부가세 10%랑 수수료가 좀 붙고요. 아니면 미국에 상장된 GLD나 IAU 같은 ETF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달러로 투자하는 거고 당연히 환율 영향 받고요. 미국 ETF는 세금이 좀 다르죠. 네, 연 250만 원 넘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%가 부과됩니다. 참고로 IAU가 GLD보다는 보수가 조금 더 저렴해요. 더 공격적인 투자 방법도 있나요?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도 있고요. 아니면 금광 회사들에 투자하는 GDX 같은 ETF도 있습니다. 금값 오를 때 더 크게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변동성이 훨씬 크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보겠습니다. 금 ETF를 고르실 때 그냥 금에 투자한다, 이게 다가 아니네요. 네, 그렇죠. 따져볼 게 많습니다. 이게 실물 기반인지, 선물 계약인지, 또 국내 KRX 가격을 따르는지, 국제 시세를 따르는지. 환율 변동에 노출시킬 건지, 환노출, 아니면 피할 건지, 환해지. 그리고 운용 보수는 얼마인지. 아까 타이거 KRX 금연물의 낮은 보수가 인상적이었죠? 네, 그것도 중요하고요. 마지막으로 내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걸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. 결국 리스너 각자의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겠군요. 맞습니다. 앞으로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보시는지, 또 국내 금 시장의 그 독특한 반동성, 김치 프리미엄 같은 걸 얼마나 감수하실 수 있는지,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, 연금 계좌 활용이 꼭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최적의 상품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. 당신의 투자 목표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. 그게 핵심이겠네요. 네, 바로 그거죠. 오늘 금 ETF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는 큰 흐름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KRX 금시장과 김치 프리미엄 같은 국내 요인들, 이게 앞으로 당신의 금 투자에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? 국제 금 시세 흐름과는 또 다른 이 한국만의 변수, 이걸 어떻게 활용하거나 혹은 대비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